그들은 왜 대둔산으로 향했을까?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악 소리나는 대둔산. 대둔산은 한국 8경의 하나로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경계에 있는 산이다. 높이는 878m로 강원도의 고봉에 비하면 높은 편은 아니어도 골짜기는 깊고 깊다. 대둔산은 완주군, 논산시, 금산군에 걸쳐 있는 산으로 기암괴석과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호남의 소금강으로 불렸으며 예부터 절차를 받은 만큼 명산이다. 산새 소리가 계곡을 어지럽고 한여름에도 한기를 느낄 정도로 찬바람이 서늘한 곳이다. 대둔산의 절정은 단풍철인 가을과 겨울로 등산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명소이다. 그리 높거나 그리 깊은 골짜기는 아니지만 흐르는 물이 맑고 수락계곡은 한여름에도 차가운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비경을 뽐낸다. 대둔산 국립공원 입구에서 바라보면 수직으로 솟은 바위 봉우리가 까마득하다. 대둔산 케이블카는 1996년 운행을 시작하였고 927m의 길이에 정원 50명의 차량 2대가 교차 운행하고 있다. 케이블카 탑승 시간은 5분으로 아래서 올려다보는 대둔산은 케이블카가 정류장을 출발하는 순간 단숨에 탁 트이는 풍광과 눈길을 사로잡는다. 케이블카를 타면 5분 만에 대둔산 중턱까지 오른다. 골짜기와 상능선이 모습을 드러내고 산의 풍경이 드러나며 산 등성이를 거슬러 오른다. 상부 정류장 케이블카에서 내리면 수직으로 내려다 보이는 아찔한 풍광이 펼쳐진다. 대둔산 등산로는 거의 대부분 계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파른 경사는 몸을 바로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몸을 바짝 계단에 밀착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자세가 된다. 높지 않은 산이라고 낮잡아 보다가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민망해할 수도 있다. 나무 계단이 끝날 때쯤 돌계단이 나타나고 돌계단이 조심조심 오르면 철계단이 기다린다. 경사가 심해 기울기의 체감은 거의 수직에 가깝다. 우뚝 솟은 바위 봉우리를 길이 36m, 121개의 철계단으로 마치 암벽을 타듯 올라야 한다. 산을 오르는 이들의 떨림인지 아니면 바람의 장난인지 오를수록 흔들림이 온몸에 고스란히 전해진다. 이때가 과간이다. 마음과 달리 주책 없이 후들거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밑을 볼 수도 위를 볼 수도 없는 어정쩡한 자세로 발끝만 주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광경은 세상 겸손한 자세가 따로 없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 아찔하기는 아래의 금강 구름다리가 최고이다. 80m 상공의 구름다리라니 강심장이 아니고는 도저히 시도해볼 염두가 나지 않는다. 삼성계단을 지나고 산등성이까지 가파른 돌계단이 이어지는데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능선에서 정상까지 가는 맞은편 산세는 거짓말처럼 순한 풍경으로 거친 바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마천대 정상에 올라 동남쪽으로 바라보면 우람한 산줄기가 이어지는데 정상에 돌탑이 세워진 여느 산들과 달리 마천대에는 철탑, 개척탑이 세워져 있다. 정상에 서서 바라본 동쪽은 높고 낮은 능선이 겹겹이 펼쳐지고 멀리 남서쪽으로는 만경평화가 희미하게 보인다. 정상에서 바라본 대둔산은 평화롭고 고요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나 겹겹이 쌓인 슬픔과 분노가 산세에 굽이굽이 새겨져 있을 줄 누가 알았으랴. 남쪽 석두골 골짜기는 구한말 외세의 수탈과 조정의 부패에 맞서 봉기한 동학농민혁명군들이 마지막까지 격전한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하고 이곳으로 흘러들어와 3개월간 끝까지 항전하고 최후를 맞이한 곳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왜 그 봉우리로 올랐을까? 1894년 고부에서 시작된 농민봉기로 이어진 동학농민혁명. 우리 근현대사의 일대 사건이자
봉건적 사회질서를 타파하고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방봉건, 반외세의 가치를 높인 최대의 민주항쟁이었다. 그해 9월 전봉준 장군과 4천여 명의 농민군은 삼례에서 일본군을 몰아낸 뒤 연합을 시작했다. 동학군의 세는 충청, 경상, 강원, 경기, 황해 지역으로 확산되었지만 동학농민군의 가장 큰 전투인 우금치 전투에서 패하게 되면서 농민군은 일본군의 무력에 밀려 퇴각하게 된다. 우금치 전투에서 패한 동학군은 고산지역 지도자 최공우와 접주 이상의 농민군 50여 명이 대둔산에 응거하며 항전을 벌인다. 이들 농민군은 대둔산 정상 부근에 몇 칸 집을 짓고 병기와 양식 등을 갖추고 집단 생활을 시작했다. 그들은 왜 대둔산 기암절벽으로 향했을까?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한겨울에 해발 700m의 기암절벽, 더 이상 목숨을 보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들은 대둔산으로 향했다. 아마도 이들이 대둔산 정상에 온거하면서 항쟁을 멈추지 않은 것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대둔산 형제바위 아래 왕로처럼 솟아있는 봉우리는 삼례를 출발해 공주 우금치로 향하던 농민군이 일본군에 밀려 대둔산 암벽에 구축한 요새이다. 일본군이 만든 보건서 대둔산 부근 전투 상황에 의하면 25명을 사살하고 50자루의 화승총, 약간의 화약, 서류를 획득하고 성명미상의 어린아이 1명만 살려두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본군의 최신 무기에 밀린 농민군은 결국 70여일 동안 항쟁을 벌이다 전원 사살되는 비운을 맞았다. 날아갈 것만 같았다. 휘황찬란한 새벽이었다. 억수같이 내리던 비가 뚝 소리내며 그치는 것 같았다.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고 있던 구름이 순식간에 흔적 없이 사라지고 동력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이어 집채만한 해가 검붉은 쇳물을 뒤집어쓰고 머리를 내미더니 능선 위에서 펄펄 끓었다. 저절로 탄성이 터져나왔다. 근래 들어 가장 영롱하고 아름다운 일출이었다. 이성수 70일의 비밀 중에서. 소설가 이성수의 작품 71에서의 비밀에서는 엄동설 안에 3개월 가까이 항전을 벌이다 장렬히 산화한 혁명군의 모습을 절박하게 묘사하고 있다. 일본군과 최후 격전 중 집주인 김석순이 일본군에게 죽지 않겠다며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는 장면은 가슴이 먹먹해진다. 일본군 첩자 다나카 지로의 행각과 보부상 접장의 탐욕 등 동학군의 최후의 70여일을 표현하고 있다. 작가는 근대사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대사건인데도 역사의 발굴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작가적 시각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조명하고 싶어 소설을 집필했다고 인터뷰한 바 있다. 동학농민군 항쟁 유적지는 거대한 바위 위에 위치하였는데 바위가 남동쪽을 향하고 있었으며 북동쪽과 남서쪽은 깎아지른 암벽이었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했고 북쪽과 서북쪽에서만 접근이 가능했다. 유적지로 올라가는 출입구에는 동학농민군이 쌓은 축대 흔적이 남아있다. 농민군 요새 전면에는 큰 돌을 쌓아 여기저기 총구멍을 내어놓았다. 요새가 견고하여 일본군의 사격에도 큰 효과가 없었다. 배후에서 접근한 일본군으로 인해 결국 농민군의 요새는 함락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군에게 모든 농민군이 사살되었으며 농민군이 살았던 집도 불태워졌다. 현재 다른 지역의 동학농민군 항전의 흔적이 대부분 사라져 안타까운 현실에서 대둔산 항전지는 그들의 마지막까지 저항한 역사적 현장으로 그 흔적이 남아있다. 대둔산의 험한 산세 덕인지 당시 원형이 상당 부분 보존되어 있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곳이라 할 수 있다.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는 대둔산의 험한 산세를 활용해 우금치 전투 이후 잔존 농민군이
대둔산을 기점으로 끝까지 일본군에 맞서 싸웠던 항쟁지이다. 동학농민혁명이 우금치 전투로 좌절되었을 거라고 예상했을 때 그들은 대둔산 정상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일본군과 관군에 맞서 최후까지 항전을 벌인 동학농민군이 꿈꿨던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불굴의 의지를 대내외에 알린 의로운 중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견된 죽음을 받아들이며 대둔산으로 향했던 동학농민혁명군의 한이 대둔산 봉우리와 기암절벽에 오롯이 새겨져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